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루프탑 텐트의 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루프탑 텐트보다는 일반적인 알파인 텐트 그리고 그라운드 텐트에 사용되는 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 그 다음에 나일론, 이렇게 보면 요즘에 많이 쓰는 면, 이 세 가지 원단의 사용 목적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극한의 얇은 큐벤 원단, 그다음에 10D, 20D, 40D, 70D, 600D처럼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시중에는 대부분 캔버스 원단이라는 소위 말하는 면혼방 원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두께감과 그다음에 방수 성능, 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 1, 2, 3위 하는 업체들의 이제 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캔버스 원단을 정확하게 말하면 방수 코팅된 캔버스 원단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대 나오는 고기능 제품들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원단이라 해서 통기성, 투습성, 방수성 세 가지가 다 적절히 조화된 자체 생산된 원단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가장들 많이 아시는 오토홈사의 드랄론 원단, 특히나 이제 가장 유명하죠. 두껍기도 하지만 기능성 원단을 가지고 있는 원단을 저희가 가장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바로드의 물론 폴리 계열의 원단이긴 하지만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쉘과의 적절한 기능성, 이것도 사실 통기성과 안에서의 쾌적한 실내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다 설계를 한 거라서 이 두 가지 회사의 원단과 기능성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오톰사의 원단의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방수보다는 통기성과 투습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투습도는 6,000g대, 그리고 제임스 바로 같은 경우는 500g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토홈사 같은 경우는 원단에 더 많은 투자를 한 설계이고, 제임스 바로드 같은 경우는 원단보다는, 물론 방수는 됩니다. 원단의 투습도보다는 외부 쉘에 환풍기를 단다거나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브랜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기능들, 원단, 외부 쉘의 기능들을 좀 뽑아가지고 텐트를 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면 가장 좋은 텐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역사와 제조 노하우가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원단보다는 다른 쪽의 기능들을 첨부를 해서 외부적인 쉘의 그런 방식이라든지 투과되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제 기능들을 다 적절히 조합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는 말 그대로 원단하고 폴이 거의 100%라 보시면 돼요. 루프탑 텐트든 일반 캠핑용 텐트든 사용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원단 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캔버스 원단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PU 코팅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코팅이라고 해서 내수압, 방수성이 한 2000부터 30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코팅을 입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쪽 원단에 코팅을 입히다 보니까 방수력만 생기는 거지 투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나
가을, 겨울, 초봄까지도 사용을 했을 때 이 원단의 안쪽의 면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결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수분들, 이 숨에서 나오는 이 수분들이 맺히면서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영하로 떨어진 겨울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이 텐트 벽면이 하얗게 다 얼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 우두두두 떨어지게 되는,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도 결로가 생길 수 있긴 하는데 비 오는 것처럼 옆으로 다 물이 주르르 맺히게 됩니다. 결로를 완벽히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원단이라 다른 기능성으로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이 결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당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 엄청난 불편함과 또 관리하는 또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하실 때 대부분 고가의 고기능성 원단을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에 결로가 생겨서 물기가 생기면 당연히 매트리스라든지 안쪽에 있는 것들이 다 수분이 묻혀서 곰팡이, 나머지 막 축축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면원단, 완전히 투과가 되는 면원단의 특성으로 제작되는 브랜드도 많고, 말 그대로 코팅이 안 된 면혼방, TC 폴캔버스 동일하긴 하지만 코팅을 아예 안 한, 그래서 면의 습성을 살린 원단을 캔버스 원단 텐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목적에 따른 텐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거의 90% 이상 중국에서 제조된 텐트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대부분 다 설명은 면혼방 티시 폴리캔버스라고도 하는데 코팅이 다 안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이 없는 투습과 통기성은 없는 단순 코팅된 방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자고 일어나실 때 보시면은 결로라든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생기는데, 그래서 이 결로를 그나마 좀 해결하려고 나온 디자인이 위쪽에 보시면 환기구, 벤틸레이션이라고도 하죠. 환기구를 많이 만들거나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최대한 없애려고 벤틸레이션을 많이 만듭니다. 다만 환기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텐트 디자인이 이쁘진 않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위쪽에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벤틸레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원활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루프탑 텐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텐트의 설계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단순 피부 코팅된 원단이냐 아니면 고기능성 원단이냐, 투습, 통기, 방수까지 세 가지 기능이 되는 원단이냐 보시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가장 유명하기도 한 이제 고어텍스, 고어사의 고어텍스 원단, 퍼텍스, 이벤트 이렇게 3레이어 원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피부 코팅된 원단보다는 판매가는 거의 적게는 5배, 10배 이상의 판매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원단 제조 회사의 노력과 R&D, 투자가 이어진 고기능성 원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기능성 원단은 사실 텐트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잘은 모르시는데, 어느 정도 캠핑을 해보시고 산행이나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왜 이 고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고 몸소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단시간 내에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보다는 데이터로 설명해 드린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엔트립 시리즈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 버전에 3레이어 소프트쉘 원단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제가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은 걸 그대로 오픈을 해드릴 테니 기존의 이제 글로벌 루프탑 텐트 회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어 코팅된 캔버스 원단, 그 다음에 고기능성 원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루프탑 텐트용 그 캔버스 원단부터 일반 면 원단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원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폴리 계열의 옥스퍼드 원단, 뒤쪽에는 이렇게 피어 코팅 돼 있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볍고 튼튼한 방수천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립스탑 가공까지도 되어 있고요. 립스탑 가공 같은 경우는 찢김 방지, 인열 강도와 좀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시는 280g짜리 캔버스 원단입니다. 자, 이게 이제 면 혼방에 코팅을 한 거죠. 반짝반짝 보이시죠? 뒷면에 PU 코팅을 해서 내수압이 PU 코팅 같은 게 보통 2000에서 3000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캔버스 원단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캔버스 원단인데 요건 같은 경우는 400g 조금 더 두꺼운 원단인데 뒤쪽 보시면 코팅은 되어 있지 않죠. 다른 것도 비코팅 원단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수압이 보통 한 7, 800 정도, 다만 통기와 투습이 되는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면 원단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폴리와 코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습이 되는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400g이라 좀 무겁습니다. 동일한 원단을 써서 텐트를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5에서 10kg 정도 많이 차이가 나요. 좀 무거운 원단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일한 280g 원단인데 요건 저희가 최근에 생산을 한 원단입니다. 270도 어닝에 들어가는 원단인데 280g의 캔버스에 여기 PU 코팅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검정색 염료를 더해서 암막 코팅된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두껍습니다. 약 한 300g이 약간 안 되게끔 좀 두꺼운 원단인데 보시면 프레쉬를 보시면 이렇게 아예 투과가 안 되죠. 다른 걸 보시면 400g도 투과가 되고 가장 흔한 280g도 당연히 투과가 되지만 이렇게 암막 코팅된 원단 전혀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험 성적서 받았을 때도 거의 100%에 가까운 자외선 차단, 비투과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기능성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차피 통풍과 투습은 되진 않아요. 햇빛 차단에 가장 역할이 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오리지널 TC 원단, 면 혼방 원단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코팅이 되어 있진 않죠. 어느 정도의 통기성과 방수력이 갖춘 원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캠핑용 텐트로도 원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요거는 좀 이 원단은 좀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면 원단 330g짜리 면 원단이고 당연히 요것도 뒤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통기와 투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엔트립 시리즈에 사용되는 소프트쉘 3레이어 투습 원단인데요. 보시면 뒷면 이렇게 하얀 걸 보실 수 있어요. 색상은 동일한 일반 PU 코팅과 3레이어 원단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하지만 하얗죠. 왜냐하면 요거는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반적으로 외피, 그 다음에 중간에 멤브레인 가공막이 수만 개가 들어간 다음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메쉬로 원단 입힙니다. 총 3겹으로. 그래서 내구성과 투습, 통기성, 방수까지 모두 갖춘 기능성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당연히 중간에 립스탑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인열 강도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보통 국내 생산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TC 원단을, 비코팅 원단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튼튼하게 립스탑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찢김 방지 효과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TC 원단보다도 투습이나 통기성은 이 원단이 훨씬 더 높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인된 시험 성적서를 보시면 280g 코팅된 원단이에요. 당연히 한쪽 면에 반짝하죠. 나온 데이터는 내수압은 3200mm, 그리고 400g 원단, 뒤쪽에 코팅이 안 된 원단 같은 경우는 800mm.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800mm 정도 나온다고 해도 못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래도 좀 높은 내수압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제조사 브랜드에서는 280g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투습도입니다. 투습도 같은 경우는 280g은 1200, 코팅이 안 된 400g 같은 경우는 3000 정도에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글로벌 브랜드 오톰 같은 경우는 투습도가 한 6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코팅된 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엔트리 원단에 들어가는 소프트쉘 투습 원단 같은 경우는 방수 내수압이 무려 9천이 아니고 9만 ml 정도, 그 다음에 투습도가 약 한 8천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뒤쪽 아까 동일하게 뒤쪽 하얀 보시면 되는데, 이 8천의 수치는 원단의 그 물의 온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 20도 이상, 20도 정도 때 온단으로 테스트했고, 약 30도 정도 물 온도로 테스트는 거의 많이 좀 넘게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오톰 제품의 원단보다도 더 높은 투습도와 통기성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구매하실 때 이런 일반적인 방수천이냐 아니면 고기능성의 원단이냐, 뭐 세 가지, 방수, 투습, 통기성까지 다 되는 원단이냐, 여기서 당연히 원가 차이도 많이 나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사용자가 체감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경험들도 당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실 때 확인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가장 이제 와닿는 원단이냐, 아니면 외부 쉘의 재질이냐, 둘 중 하나인데요. 원단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제품 설명 스펙을 보시면 단순 피부 코팅의 캔버스 원단이냐, 요걸 좀 먼저 체크해 주시면, 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바람만 막아주는 단순 방수천이구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외를 동일하게 쾌적하게 해주는 통기성과 투습성, 방수까지 같이 있는 고기능성 원단이냐, 요 이제 원단에 대해서 먼저 제품 스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쉘, 이게 뭐 ABS냐, FRP냐,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됐던 뭐 금속 재질이냐, 여기서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는 루프탑 텐트 특성상 제품을 선택하실 때 많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기능성 원단의 텐트들의 평균 가격대는 사실 거의 한 400~500만 원 이상 그 하이 퀄리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좋은 자재와 튼튼한 원단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프탑 텐트 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조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